김찬호의 수필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에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수필입니다. 글쓴이는 공부가 진학이나 취업의 수단이 됨으로써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현실을 비판하며 진정한 꿈이란 진학이나 직업이 아니라 요거겠지요. 살아가면서 삶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 이것이 바로 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필이니까 아무래도 처음, 중간, 끝 이런 구조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처음 부분 볼까요?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 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무엇이다?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뭔데? 그렇지.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 냉소가 뭔데? 냉소? 비웃음과 무관심으로 몰고 간다. 결국 뭡니까?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반대의 길은 뭐예요? 바로 요거죠. 방금 읽은 거.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가는 길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무엇이다? 실력이다. 왜 목표와 실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게 함으로.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저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에 실린 글이다. 방금 읽었던 건 결국 뭡니까? 글쓴이의 글이 아니라 인용이네요. 그 인용을 통해서 독자의 무엇을 호기심을 유발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니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4컷짜리 만화 한 편이 생각이 난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묻는다. 너 뭐하러 과외하니? 아들은 대답한다. 좋은 대학 가려고요?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좋은 대학 가서 뭐하게? 아들이 대답한다. 과외하려고요. 헐. 결국 뭐예요? 이 아들은 삶에 대한 목표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는 거죠. 이런 삶에 대한 목표가 없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헐. 설마 이 영상을 보고 듣는 학생들도 이러지는 않겠죠?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왜? 어린 시절에는 호기심이 많거든. 진짜 많아요. 아주 지겨울고 귀찮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집이 건축이 돼. 집은 자유롭지가 못하죠. 완전히 딱 박혀있죠. 틀에 박힌 사고가 형성되면서부터 그러한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 바로 뭡니까? 호기심이죠.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이건 나도 할 말이 없네. 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항상 주입식 교육을 받더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그런 데부터 줄어든다까지는 결국은 호기심이 감소되는 현실과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가 대학교 입학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한결같아지는 상황에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왜? 공부가 뭐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으니까.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도구화된 공부의 패단 동그라미 1번 지성의 실종 동그라미 2번 열정의 상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 한마디로 도구화된 지식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도구화된 공부의 패단 동그라미 3번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여기까지를 처음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호기심이 없어지고 떨어지고 감소되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청소년의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현실은 왜? 환경에 익숙해지고 다음에 고정관념, 딱딱한 사고가 생기면서죠. 그 다음 뭐예요? 주입식 교육이 만들어지면서죠. 그 결과는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쇠퇴하고 그 다음 뭡니까?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진정한 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가 묻고 있죠.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 진정한 알을 일구어갈 수 있다.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네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라는 거죠. 결국 자문자답의 형식,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전환시키고 있다. 사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이 예는 뭐예요? 우연히 생겨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겠네요. 미국의 우주과학 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디 해멀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참을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참을미를 잊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천문학자가 된 거야. 진짜 요거죠, 요거.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이게 우연히 생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렇지만 흔치는 않겠죠. 그런 행운, 어떤 행운,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달아 업적을 이룬 경우는 많지가 않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이 없이 매진 앞으로 쫙 나가서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죠.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라 이라고 주눅이 들 수도 있다. 이거는 역기능이죠. 결국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네요.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세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거, 세 번째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자기 적성으로 삼고 직업으로 삼는 거, 이거는 정말 흔치가 않아요. 진짜. 왜?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이것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 꿈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잘하는 거, 그걸 찾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자기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되게 난감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진로 진학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또 예를 들어주나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그중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 이건 뭐야? 내가 열정적으로 정열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에 당혹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왜? 가슴 뛰는 일이 뭔지를 모르거든.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거든. 그냥 공부하는 거거든. 의무적으로.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그 방향으로,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 한마디로 방향을 설정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로부터, 이때 서울이라고 하는 건 출발점이겠죠. 부산은 결과겠죠. 그죠? 목적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이다. 다만 그 수십 가지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 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그럼 뭐야? 신의주는 잘못된 내가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죠. 부산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죠. 방금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이 대전은 부산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포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라. 왜? 돌아가면 좀 어때?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 가지고서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함으로써 듣는 사람 내지는 청자에게 이해를 돕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유추죠. 유추의 방법을 사용해서 부산 목표고요. 비행기, 고속철도, 승용차는 뭐 방법이 되겠죠. 걸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부산서 서울로, 서울서 부산으로 걸어가기도 했는데 뭐 신의주는 잘못된 목적지죠. 저 북쪽이니까. 대전과 목포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향. 조금 질러가든 조금 돌아가든 그게 뭔 상관이냐라는 거지요. 소년기의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얼마 안 될 것이야.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건 직업은 꿈이 아니라는 거죠. 꿈으로 가는 일정 정도의 과정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모여들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참 가난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렇죠. 직업을 꿈으로 삼지 말아죠.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늘 하던 걸 해야 되는데 하던 거가 없잖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자기 위안이고 자기 도피죠. 그게 목표는 아닌데. 그래서 취직을 겨냥해 목표를 설정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취직하고 나면 또 한 바퀴 돌고 사는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또 좌절감에 빠져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 부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 방향만 잡아도 성공이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뭐라고? 꿈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루고 싶은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그 무엇이다. 역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이네요.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고 있어요.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 이건 직업이죠. 그러면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싶은가? 어떻게 생활을 디자인하고 싶은가? 라는 무엇을 품어야 한다? 이상을 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뭐다? 꿈이다.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다. 똑같은 의사라고 해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의사라고 같은 의사가 아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직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이거죠.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을 갖기 위한, 꿈으로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뭔데? 위에 있는 거 요거 청소년기에 적성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표대를 확인했다면 뭘 확인해? 그렇지. 꿈을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 이건 바로 꿈이에요? 아니죠.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죠. 다소 불투명해도 내지는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왜?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 한마디로 표대를 확인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 꿈을 품은 사람이죠.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샛길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렇군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대요.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 어떤 고비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 그것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렇죠. 직업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품의 본문을 구절구절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요. 주입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주입식 교육입니다. 꿈도 가져야지요. 자, 가치 있는 삶. 그게 바로 뭔데? 그거는 정리해야죠.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뭔데?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샛길도 찾아낼 수 있다.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볼까요? 교훈적이고요. 설득적이에요.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이 갖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문자답의 형식 몇 번 나왔죠? 그죠? 독자가 이야기, 화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자, 자문자답의 형식은 이렇게 나오죠? 진정한 알문 어떻게 일어나는가? 묻고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일구어갈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또 인생의 목표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은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지가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물음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여 독자에게 어떤 호기심을 유도하고 화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강조하고 있다. 자, 어떤 거냐 했더니 첫 번째, 우연한 경험으로 적성을 깨달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미국의 천문학자 하이디 해멀이죠. 하이디 해멀은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가 우연히 그거 참을미를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습관이 무엇으로 이어졌다? 그렇지요. 직업으로 이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뭔가요? 그렇죠.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의 조언을 예로 들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방향 내지는 방법으로 가든 인생이라는 표지판에 최종의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자신의 주장, 하고 싶은 말을 인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야,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함으로써 독자에게 설득력을 부여하는 거지요. 말이 살짝 꼬였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김찬호의 수필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